휴머노이드 로봇 확대 과정 속에서 MLCC와 전력용 이 커패시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사막 콘덴서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상승 종목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처음 넘어갔을 때라든지 3,000포인트를 처음 넘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시장 유동성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종들에게 순환매가 돌면서 온기가 확산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9,000포인트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 수급의 온기가 확산되면서 올라왔기보다는 특정 업종이 좀 끌고 오는, 그러니까 수급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포지션을 잘 구축해 놓은 사람들은 이런 상승장을 오롯이 만끽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코스피랑 코스닥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코스피, 코스닥이 이 정도로 디커플링 되고 이 정도로 양극화가 되는 시장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도 잠깐 이런 그림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몇 달 정도는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었던 적이 있지만 그때보다 지금 보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굉장히 괴리율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AI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계속 때려짓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GPU라든지 HBM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패키징 단에서는 FCBGA, 기판 쪽이 또 쇼티지가 나고, 또 AI 서버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MLCC가 또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쪽에서 실적이 압도적으로 크게 이익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이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쪽에서도 좋은 업종들이 꽤 많습니다. 조선도 되게 좋고요. 다 좋긴 한데 실제로 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는 업종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해봤자 전기전자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좀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잘 구축해 놓은 사람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잘 맞춰놓지 못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AI 인프라로의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거야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종은 꾸역꾸역 좋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시나리오 A와 B를 딱 나눠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나누는 기준을 저는 금리의 방향성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70불대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인터뷰에서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지금 소비자 CPI 지표를 보게 되면은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4%가 넘어갑니다. 이게 에너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죠.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치로 가고 고금리가 상향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이익의 희소성에 주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의 희소성입니다. 왜 이쪽에 주목을 하냐? 고금리랑 고물가 환경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수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고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이 성장하는 국면으로 가기 매우 까다롭고 매우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AI 인프라 쪽에는 무분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하드웨어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극단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매크로가 어떻고 금리 상황이 어떻고 간에 하드웨어 부품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반도체 쏠림 현상, AI 인프라 쏠림 현상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봐왔었던 1분기, 2분기의 흐름이고요. 또 간밤에도 그런 정황 증거가 나왔죠. 간밤에 FOMC 회의가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자, 매파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자마자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도 반도체 일부 대형주들과 MLCC 테마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정황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극단화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금리가 다소 좀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주도권 자체가 넘어가지 못했겠지만 좋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업종으로 이런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되는 상황으로는 전개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더 높게 보시나요? 사실 어느 쪽이 더 높은 확률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쪽, AI 쪽을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선이나 방산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무조건적으로 고금리로 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재정 부채가 지금 39조 달러가 넘거든요. 재정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더 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정부 지출을 위해서 매년 GDP의 5% 이상을 새로 부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이 좋을까요? 내려가는 방향이 좋을까요? 당연히 내려가는 방향을 더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인가요?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던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를 조금 착시 효과를 주는 방향의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산하기관, 이 통계기관인 BLS가요, 이 CPI 구성 항목에 대한 이 바스켓 가중치를 수정을 함으로써 물가가 조금 잡히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물가가 잡히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이 물가 데이터가 착시 효과를 만들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스켓 가중치를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금리 정책에 대한 이 방향성이 다소 완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AI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온기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막 콘덴서가 유독 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MLCC 글로벌 1위 기업인 무라타가 신고가를 뚫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어요. 당연히 삼성전기도 따라서 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뒤에 이어서 사막 콘덴서도 강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이 우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는 체질 개선과 더불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원 장치 역할을 하는 MLCC 매출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MLCC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주가 위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눈에 띄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MLCC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전장용 DC-링크 콘덴서 쪽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확대 과정 속에서 MLCC와 전력용 이 커패시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사막 콘덴서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MLCC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죠? 대형주들이 당연히 먼저 앞서서 가는 것이 맞지만 그 밑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권가에선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300만 원까지도 제시하던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같이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다만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딱 산정해서 놓고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와 시장이 원하는 바를 읽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전기를 딱 놓고 보면은 사실상 장부에 반영이 되는 숫자보다는 압도적으로 기대감에 의존해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특정한 어떤 목표 주가를 산정해 놓고 그 목표 주가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매수 의사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내러티브를 읽었을 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 우위가 높은지 아니면 더 빠져줘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AI 가속기 렉 같은 경우는요, 일반 서버보다도 더 많은, 그죠? 수십 배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동시에 많은 발열을 발생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또 노이즈를 제거를 하려면 아주 고사양의 MLCC가 필요할 것인데요. 이 정도의 필요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대량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일본의 무라타가 있을 것이고 또 삼성전기가 있겠죠. 이런 굉장히 극소수 기업들이 과점 체제를 더 구축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1분기 MLCC 공장 가동률이 삼성전기가 90% 중반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량 확보 차원으로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딱 받기 좋은 포지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기준으로 지금으로부터 방향성이 위에 있냐 아래냐라고 봤었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쪽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놔야 될 것이 AI 인프라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쪽에다가 구축을 해놓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반도체,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AI 병목 현상이 반도체뿐만 아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뭐 중단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단의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고 실제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요. 전력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서 이거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과 에너지 쪽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발전이 우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전을 우선 되게 잘 봐야 되고 뭐 변압기도 잘 보고 전선도 잘 봐야 되겠지만 뭐 송배 전망, 뭐 엔진, 가스터빈, 뭐 ESS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반 이상은 결국에는 AI 병목과 관련된 쪽에다가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력 인프라 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잘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